이영환 연구원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목소리 디스플레이를 잘 변경하셔야 들리시나요?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랑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네, 보이시나요? 발표, 네,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Scribble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with Prototype Based Feature Au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ICML에서 포스터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스크립을 주석을 활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로토타입 기반의 특징 증강 방법,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란 각 픽셀을 특정 클래스에 할당하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에서 픽셀 수준의 고비용의 레이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의 그 위클 레이블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도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많은 레이블링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픽셀 수준의 분할 작업은 이미지에서 단순히 분류하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을 위해 필요한 그 레이블링 작업이 많은 인력과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이제 고비용의 작업이라는 이제 한계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픽셀 수준의 레이블에 비해 레이블링 비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는 위클 레이블의 이제 대표적인 종류에는 이 바운딩 박스라든지 이 스크립을 이제 낙서라고 표현되는데 그냥 이 객체에 그냥 찍찍 그어지는 이 선들이 이제 레이블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점을 찍는 이 포인트, 아니면 이미지 레벨로 여기에 뭐가 있다 정도로 이제 레이블링하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이 스크리블 레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파스칼 스크립블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객체들을 따라서 이제 선이 쭉쭉 그어져 있고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어, 관심 있는 것 이외에는 다 이제 백그라운드 처리를 해서 이제 이미지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스크립을 감독 관련해서 좀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는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은 고수준의 시멘틱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여러 번의 다단계 학습을 필요로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이제 한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피트 매치라는 이 논문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피트 매치는 Feature Based Augmentation for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Semi-Supervised 과제에서 특징 기반의 증강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라벨이 있는 샘플에서 특징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하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의 특징을 증강시켜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될 텐데 프로토타입은 각 클래스에 대한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특징 벡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피트 매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논문에서는 이 스크리블 레이블 슈퍼바이즈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상황에 이걸 도입을 해서 라벨이 있는 픽셀에서 학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고실내 영역에서 프로토타입을 추출한 후에 이걸 가지고 증강을 해서 나머지 픽셀들을 좀 더 잘 분류하도록 가이드한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방법론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우선 이미지가 이제 이미 입력되게 되면은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예측 맵을 생성하고요. 여기서 일단 로컬 프로토타입을 추출해서 하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업데이트합니다. 각각 추출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뭐 프레딕션 맵을 생성하고 루스들을 통해서 제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 추출 같은 경우는 이 세그포머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자들은 이 모델을 선택한 것은 뭐 효율성 때문에 선택했다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각 이제 네 단계에서 각각의 수준에서 이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합치고 이걸 가지고 디코더에 입력을 해서
이 피처 맵을 디코더에 입력을 해서 업샘플링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이 시멘틱 프레딕션 맵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코더 이후에 추출됐던 이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추출하거나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다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예측 맵과 이 스크립을 주석 간의 파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예측 맵을 좀 정제하고요. 이를 통해서 모델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 프로토타입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로컬 프로토타입은 훈련을 반복하는 동안에 각 배치 내에서 이미지 특징으로부터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모델이 이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K개의 픽셀을 선택하고 이들의 특징 벡터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컬 프로토타입이 추출이 됩니다. 다음은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정의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요. 각 배치에서만 프로토타입을 추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프로토타입 내에서 그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이제 비슷한 애들만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 배치에서 이미지 특징에만 이제 분석을 국한을 시키게 되고 새로운 특징들을 이제 모델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단계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프로토타입을 구별하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토타입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로컬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메모리 뱅크를 활용을 하고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메모리 뱅크에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할당을 하고 이 메모리 뱅크가 어느 정도 가득 찬 이후에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기준으로 기존 프로토타입을 계속 이제 계산을 하면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제 남겨놓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이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 로컬 그리고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둘의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글로벌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제 N개의 프로토타입을 병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앞에 머지 과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 들어가서 이제 후속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로컬 그리고 글로벌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각각 어그멘테이션 된 피처 맵들이 이제 각각 또 디코더를 통해서 증강된 이제 예측 맵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확보된 이 세 개의 디코더 가중치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레딕션 맵과 스크립을 주석 간의 파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이게 예측 맵을 정제하는 또 역할을 하고 여기 이제 증강된 예측 맵들과는 컨시스턴트 러스를 이제 구성을 해서 증강 전후의 특징 예측 값들을 제약함으로써 모델이 더 일관된 예측을 하도록 돕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우선 이제 기존 방법론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파스칼 VOC 2012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MIO 값들을 이제 비교한 테이블이고요. 베이스라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그포머의 백본은 MIT 병원에 사용한 이 그 모델로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완전 지도 학습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확인했을 때 한 79.2% 정도가 확인이 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MIO가 77.9%로 지도학습 기반의 모델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이 스크립을 기반의 방법론의 이들 중에 이제 소타인 텔 이 방식에서 이제 77.3%가 나온 것에 비해서 약 0.6%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이 자신들이 좀 가장 높은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각 구성 요소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구성되는 것이 각각 이제 로스들을 이제 아니, 그 로스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로컬 프로토타입만 증강만을 사용할 때 이 베이스라인인 이 파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한 것에 비해서 MIO가 한 9.4%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프로토타입 증강만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한 9.9%가 향상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한 요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4%가 정도 향상되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보시면 첫 번째 줄이 인풋 이미지,
두 번째 줄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파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하는 해서 얻은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로컬 프로토타입과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결과,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줄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얻은 제한 방문 결과이고요. 마지막은 정답 이미지입니다. 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버스랑 이제 소화전 사진을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버스만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화전 같이 불필요한 이 클래스들에 대한 예측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말 같은 경우 말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 울타리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원래 타겟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토타입 지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카테고리의 간섭을 좀 약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의 이 손 부분 같이 좀 디테일한 영역에서의 좀 뭉개지거나 아예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제한 방법론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잘 예측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어블레이션 스테이지 중에 좀 지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이 스크립을 주석 형태에 따른 성능 결과 비교인데요. 스크립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레이블링을 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크레이블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스크레이블 또 어떤 길이를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행이 진행되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스크래블의 수가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 다 스크래블이 돼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씩 빠뜨리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스크래블의 길이를 조금씩 짧게 사람마다 이거를 이제 길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짧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비율을 늘려가면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하면서 성능을 확인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드롭률이나 이 축소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 성능들이 저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태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 방법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들을 확보하는 것들은 보여주고 있고 이 초록색이 글로벌 프로토타입만 사용을 한 것이고 노란색이 로컬 프로토타입만 사용한 것인데 여기서도 초록색이 조금 더 높은 성능들을 보이면서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그 스크리블 레이블, 즉 약한 수준의 레이블을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 구성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분할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사실 성능이 뭐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이미지 수준의 프로토타입 기반 증강 연구를 이 픽셀 수준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확장한 것에 좀 기여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고실내 영역에서 추출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다른 픽셀들의 그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 데이터에서의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프로토타입 기반 를 했을 때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좀 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잘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확인을 하긴 어려웠고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레이블링 비용을 낮추면서도 좀 높은 분할 성능을 얻는 것이 지금 실용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 그럼 그 제가, 프로토타입,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네네. 저 그 프로토타입 생성하는 부분 한 번만 설명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저도 이게 사실 되게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부분 좀 있는데 이미 이제 처음에 초기에 프리딕션 맵을 이제 학습을 한번 통해서 그 예측 맵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가장 확신하게 되는 이제 클래스를 신뢰도 값을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에 대해서 신뢰도 값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픽셀들의 특징 벡터를 선택해서 프로토타입을 계산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있는데, 그 파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크립을 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픽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청수 연구원님 질문에 좀 연이어서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그멘테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댄스 CRF라는 후처리 방식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법론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CRF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CRF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또 그 기여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CRF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제 모델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학습 모델이라는 과정 게, 중에 모델 학습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으로 중간에 뭐 좋은 모델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뭐 학습을 제일 마지막 걸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언제 학습을 종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은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습 종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한 건데,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네, 그 어떤 모델을 하나 더 태워서 증강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 잠시만요. 그림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네. 이 네, 그림에서, 네, 방금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은 어차피 로컬 쌓여서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로컬 네. 쪽만 보면, 뭐, 리니어 레이어 태우고, 뭐, 소프트맥스 태우고, 뭐,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피처 베이스로 증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모델을 태워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제가 다른 그러니까 부분까지 좀 넓게 찾아보진 못해서 일반적인 추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환 연구원님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